길상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민화에서 주제는 모란이라고도 하고 목단이라고도 하고, 근데 생물학적, 나중에 자연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모란과 목단은 달라요. 실제 다른 생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그림에서는 같이 봐요. 더군다나 그 꽃이 어때? 커.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바로 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란은 꽃 중의 왕이다 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화중지 왕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모란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모란이 나온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대신 그 모란과 함께 이제 플러스해서 더해져서 표현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민화를 그리는 사람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섞여 있는 거야.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그림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화가가, 아니면 그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요청자가 오더를 어떻게 내렸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모란하고 장닭이 그려져 있다. 장닭은 뭐냐면, 여러분 닭에 뭐야? 벼슬이 있어. 벼슬이 뭐지? 조선시대 관직에 나가는 게 벼슬이잖아. 곧 닭은 뭐다? 벼슬이다. 근데 닭은, 장닭이 의미하는 것은, 수탉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그리고 닭은 새벽을 알리는 존재잖아. 그러면 새벽에 나쁜 길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어때? 오히려 벽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모란하고 장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란, 아까 북이 영화였잖아. 장닭은 뭐야? 벼슬이 높이 올라가야 되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장닭을 우리가 관직의 일을 한다 그래서 공계라고 한다고. 근데 공명할 때는 우리 성공공자야. 그리고 이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거거든. 근데 장닭, 원래는 공명을 말할 때 장닭하고 병아리를 같이 표현해야 돼. 병아리는 빽빽빽 그리고 울잖아. 울명자를 쓰는 거야. 그 울명자를 아까 말해서 똑같은 의미인 우리 발걸명자로 해서 공명. 이게 장닭의 공계를 공될 공자를 성공공자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여러분 찾아봐. 그러면 북이 공명도가 되는 거지. 그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할 때는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가정 내내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이름도 드높이소서라는 뜻이겠지. 그럼 그 그림을 요청하는 사람도 그런 의미로 해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했겠지. 그런 의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염원. 유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염원이 다를까? 아니면 같을까? 비슷하지. 아니면 거의 같지. 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오래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건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오래 산다는 얘기는 뭐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오래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산다는 얘기는 주변에 무탈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래 사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그래서 우리 고대부터 뭐 끊임없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 장수에 대한 이야기. 최고는 뭐야? 진시황도 영원히 살기 위했는데 4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 근데 중국 고사에 보면 최고로 오래 사는 삼천갑자 동방사기지. 삼천갑자를 살았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걸 희망하는 거지. 이게 장수. 이게 장수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장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수와 함께 목숨 숫자를 썼다는 거야. 장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안녕, 편안하게, 그걸 우리가 수복강령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수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십장생이기도 하지만 이런 십장생은 대표적으로 장수를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 장수라든가 또 다른 장수와 함께 즐거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달 그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편안하고 즐기기를 바라는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수와 함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위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 그림들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천자야. 이게 물, 폭포, 소나무, 불로초, 뭐 영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연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진짜 불로초가 저렇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봐. 그럼 아니라고 할 거야. 근데 이제 화가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은 뿔이 있기 때문에 벼슬을 의미하죠. 근데 난 사슴이 장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십장생 안에 사슴이 들어갑니다. 거북이는 우리 진짜 생물학적으로 장수예요. 그잖아요. 근데 사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모라는 뭐였지? 부귀영화였지. 그럼 나비는 뭘까? 나비에는 꽃을 찾아드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여기서는. 또 고양이는 뭘까? 여기 있어요. 고양이 아까 한자 음을 그대로 따와서 다른 뜻으로 쓴다고. 고양이 묘자 음을 70묵은 70노인을 표현하는 모와 음을 같이 해서 고양이 그림이 있는 것은 옛날엔 70살까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70 나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지? 희수, 아주 고희, 오래오래. 공자도 겨우 70 넘겼어. 그 건강하신 공자님도. 그러니까 7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본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80까지를 살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나비는 뭐냐면 나비 접자야. 접자와 80노인 질자와 동일시해서 나비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는 부귀영화로 누려서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라는 뜻인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이런 그림이 이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소나무에 이 칭송할 송자를 왜 썼을까? 소나무 송자와 칭송할 송자 의미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나무는 새해, 정월. 아까 세화 얘기했잖아, 세화. 세화에 많이 나와. 세화가 뭐냐면 첫 해에 그걸 세화라고 한다. 시간의 변화되는 그 시기에 그 한 해를 그걸 선물로 주는 건 뭐야?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소서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의 안녕을 희구하면서 붙이는 것들이 세화니까. 그건 이제 세화도 있고 뭐야? 우리 조선시대 대문에 글씨, 입춘방이라든가 글씨를 써서 붙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복강령이고 또 중요한 게 아까 공명, 공명 출세,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근데 여기에 지금 공명하고 재밌는 게 사슴 아까 뿔이 있다고 해서 벼슬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관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닭 아까 말했잖아. 수탉
벼슬. 공작 역시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근데 실제로 공작이 인도의 새잖아. 생물학적으로 조선시대 공작이 있었을까? 근데 공작을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도자기 칸에 가면 코끼리 있잖아. 이상하게 그려놨잖아. 어? 근데요, 코끼리를 정확하게 그린 데가 많아요. 왜? 불교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절 같은 데 이런 데 코끼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요. 솔직히 사자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 어찌됐든. 근데 재밌는 게 잉어. 여러분, 우리 학교 정문 이름. 내가 그래서 써놨어, 등용문. 근데 그 중국의 섬서성에 용문이라는 룽먼 석굴 배았지. 요새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안 가르치지. 정말. 중국의 정말 유명한 불교 석굴 사원 유적 중에 용문 석굴이 있어요. 룽먼 석굴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가 용문이에요. 근데 황하강을 잉어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이게 이제 회남자에 있는 얘기인데 황하강을 요새 우리 중랑천 가면 있잖아요. 잉어들이 엄청 거슬러 올라가. 개 엄청 잘 뛰어요. 이따만한 잉어가 이런 턱을 톡 뛰어 올라가서 상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시고 싶으면 장관이야. 잉어들이 팍 올라가는데 가깝게 중랑천 가서 보면 딱 지금 철이야. 진짜로. 딱 이 봄철 산란기 때 올라가요, 잉어들이. 그런데 이 잉어가 이렇게 그 중랑천도 어때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 뚝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띄워서 올라간다니까? 근데 잉어가 이렇게 이제 그러고 황하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면 아까 말한 용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용문이라는 곳은 협곡이에요. 갑자기 황하강이 좁아지고 협곡이 되면서 경사가 심해지면서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물고기도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대. 근데 고집불통인 물고기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물고기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 더 이상 잉어가 아니라는 거지. 용이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용으로 올라가는 문이다. 그래서 용용자에 문문자 써서 용문이라고. 아까 룽먼이라고 하는 지형이 그 룽먼을 올라가면 잉어는 더 이상 잉어가 아니라 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이 의미하는 건 뭘까? 상상의 동물이지만 용이 의미하는 것은 권위와 함께 우리 임금님 자리를 뭐라고 용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등용이라고 해요. 곧 과거에 합격해야 중국에 우리가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인재를 뽑는 그런 시험을 봐서 뽑는 것들이 이제 당나라를 거쳐서 송대 와서 이제 체계가 잡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고려 때 수용을 해서 과거제.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와 베트남 같은 이런 문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을 봐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으니까. 과거에 합격하느냐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 그 과거 합격하는 것이 바로 등용이었단 말이야. 그 과거에 급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그 등용문인데, 그런 우리 학교의 교문이 이름이 등용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배출하고 싶은가를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게 그 문으로 들어왔던 애기들은 물고기와 같은 애기들이 이 안에 와서
인재로서 성장을 해서 나갈 땐 용이 되어서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근데 대표적인 고기가 잉어예요. 뭐 잉어만 또 이게 급제, 과거, 출세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다 써놨을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쏘가리라는 물고기예요. 쏘가리는 한자로 걸어야, 물고기 어자에 이제 우리 궁궐할 때 걸자 붙어 있는데 물고기 어자를 띄워버리면 뭐야? 궁궐 걸자잖아. 대궐 걸자잖아. 그럼 뭐야? 대궐에 들어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급제하라는 얘기지. 쏘가리 그림을, 그럼 잉어 그림이나 쏘가리 그림이나 이런 건 누구한테 줘야 될까?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한테 방에 걸어놓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효를 다 하라는 의미지. 아까 이수연 선생님이 물고기가 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효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육아의 경전은 아니지만 효경이 뭐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으라고 하는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근데 효경이 끊임없이 우리 삼국시대부터 강조돼. 가장 필수 과목이었어요. 삼국시대부터 교육에서. 육아의 경전이 아닌데 왜 필수예요? 효와 충은 같이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 인재를 양성할 때 그래서 항상 중심이 됐던 것이 효지. 그래서 이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봐봐. 역시 사슴. 사슴은 아까 주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흰 사슴, 백록. 백록은 이렇게 쓰는데 흰백자에 사슴 녹자를 썼는데 이거 뭐와 같다? 일백백자에 복록 녹자야. 그럼 뭐야? 일백이라는 것은 100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 모든 복록을 누리소서 이런 뜻이야. 흰사슴만 갖고 그림만 갖고도 모든 온갖 복록을 누리소서. 거기에 향나무. 역시 향나무 나무, 향나무 백자인데 그 백자에 나무목을 띄우면 백수를 의미하니까 모든 복록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이게 짧고 굵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굵고 오래오래 길게 살으라는 뜻이지. 그런 의미.